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북한 전투기 한 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 조종석 안에는 연료 0.2%로 죽음의 문턱을 넘은 조종사와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어가던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2발을 피하며 군사분계선을 넘은 그 부부. 북한에서 붉은 번개라 불리며 김정은에게 직접 칭호를 받은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그에게 자폭 임무 명령이 떨어졌고 그의 아내에게는 남편을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4년간 조국을 지켰던 그 조종사는 새벽 4시 아내를 몰래 전투기에 태우고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명우입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였던 사람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북한 하늘을 버리고 자유의 하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평안북도 태천군 봉화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묘양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밤이면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아침이면 산새 소리에 눈을 뜨던 그런 곳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참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을 보며 명우야, 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켰단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셨고 마을 뒷산에 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 자주 올랐어요. 어느 날 하늘 높이 날던 솔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저렇게 높이 날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럼 조종사가 되어라.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중학교 때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2.0. 그러니까 2.0이 나왔어요. 반사신경도 최상이었고요. 담임 선생님이 명우 학생은 조종사 까미우라며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9살에 만포비행학교에 입학했어요. 2005년의 일입니다. 비행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 훈련기를 몰고 하늘에 떴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란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전체 1등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29 조종사로 선발됐죠. 2009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북한 하늘을 지켰습니다. 5년 동안 무사고 비행 1200시간을 기록했어요. 미사일 회피 훈련에서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붉은 번개라고 불렀죠. 빠르고 정확하다는 뜻이었어요. 2018년에는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땅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나는 하늘에서 지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감자떡을 구워주셨어요. 명우야, 우리 아들 덕분에 어미가 얼굴에 똥칠 안 하고 산다며 좋아하셨죠. 동생 명철이는 형님처럼 나도 군인이 될 거예요 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요. 2023년 초 저는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내 수진이와 함께 대동강구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죠. 아침이면 함께 부대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옥수수밥에 김치 한 접시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조종사 생활이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해 1월 갑자기 하달된 한 통의 명령서에서 시작됐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박수진이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자랐습니다. 청진항이 보이는 언덕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엔 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바다를 보며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답니다. 그 호기심 많던 소녀가 자라서 공군 지상관제 장교가 됐죠. 수진이는 고등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학이랑 물리 성적이 아주 좋아서 공군대학 지상관제학과에 추천받았습니다. 2011년에 졸업하고 원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에 평양 미림 비행장 레이더 관제실로 왔죠. 그리고 2017년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훈련 비행 중이었어요.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더니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림 관제탑,
이쪽은 붉은 번개. 긴급 상황 발생. 그때 무전기에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붉은 번개 동무. 침착하십시오.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고도를 1500m로 낮추고 방향 295도로 선회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조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 목소리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착륙 준비하십시오. 활주로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관제실로 달려갔어요. 관제사 동무. 목소리가 참 차분하시오. 덕분에 살았소. 그때 처음 본 그의 얼굴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조종사 동무께서 실력이 좋으신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어요. 부대 식당에서, 정치학습 시간에, 문화행사에서요. 2018년 봄,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동무, 주말에 시간 있으면 대동강변 좀 걸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군인끼리 연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당해 보고해야 했고 서로 만날 때도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치 옆집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대동강변을 걸으며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호 동무, 언젠가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걱정 말아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라고 답했죠. 2019년 여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제 어머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명호 잘 부탁하오라고 하셨고, 수진이 어머니는 명태조림을 한 보따리 싸주셨죠. 우리 딸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그날 우리는 대동강구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군인 부부였죠. 명절 때마다 양가를 오가며 부모님께 인사드렸고요. 설날엔 제 고향 봉화마을에서, 추석엔 수진이 고향 청진에서 보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내년엔 우리 아이도 함께 빚으면 좋겠다고 속삭이곤 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게 특수 임무 지시가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리명호 동무. 이번 훈련은 극비다.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수진이도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보면 수진이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죠. 왜 그러오, 수진이. 아니에요. 그냥 청진 앞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조림도 먹고 싶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 견디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 역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를 알게 되다 부부에게 떨어진 충격의 명령. 2023년 1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북한 전체가 더 어려워졌어요. COVID-19 봉쇄가 3년째 이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도 배급이 끊겼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굶었다고 하셨는데 2023년 초에 북한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장마당에 몰래 나가 쌀을 샀어요. 1kg에 7,000원이나 했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이었죠. 옥수수라도 사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찮았고요. 난방도 안 됐습니다. 겨울밤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수진이는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도 괜찮아요. 청진 겨울보다는 따뜻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상급 지휘부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고위 간부 3명이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명호 동무, 앉으시오. 간부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우리 공군의 자랑이오. 그래서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오. 그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조선 인천공항을 향한 자폭 임무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명령이 떨어지면 동무는 전투기를 몰고 남조선 공항으로 돌진하는 거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희생이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자살 임무 아닙니까? 자살이 아니라 충성이요. 동무 아버지도 6.25 때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았소. 동무도 그래야 하오. 집에 돌아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명호 동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니요, 괜찮소라고만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엔 수진이가 이상했어요. 저녁에 들어온 수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슨 일 있었소? 한참을 망설이더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호 동무, 저한테도 명령이 내려왔어요. 무슨 명령이요? 명호 동무를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이에요. 동무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적어서 보고하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에게 자폭 임무를 주고 제 아내에게는 저를 감시하라고 한 거예요. 부부를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했던 체제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저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호 동무, 우리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어요. 2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조종사였던 친구 김철이가 탈영했다가 붙잡혔어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전체 부대원을 모아놓고 총사령을 집행했죠. 김철이의 마지막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요. 이건 감옥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우리 이대로는 살 수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오. 그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도구일 뿐이오. 수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제가 자폭 임무를 수행하거나 거부하면 김철이처럼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려. 명호 동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떡해요? 고향은요?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각오로 떠날 것인가. 3월이 되자 상황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저에게 자폭 임무 브리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리명호 동무, 4월 중 작전이 시작될 것이오. 준비하시오. 간부들은 매주 저를 불러 비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남조선 공항까지의 거리, 연료 소비량, 회피 기동. 제가 죽는 방법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도 매일 저를 감시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오늘 리명호는 몇 시에 출근했고, 누구와 이야기했고, 무슨 표정이었고.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이 체제가 이제는 너무나 증오스러웠습니다. 수진이, 우리 진짜 떠나야겠소. 어느 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국경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국경을 넘지 않소. 예? 우리에겐 하늘이 있소. 저는 조용히 계획을 말했어요. 제가 조종하는 전투기로 직접 남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미그-29는 원래 단좌 전투기지만 뒤쪽 공간을 개조하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탈 수 있어요.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명호 동무,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위험하겠소. 나는 어차피 죽으라는 명령을 받았소. 그렇다면 차라리. 알아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우리 함께 가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투기 정비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뒷좌석 공간을 넓혔어요. 수진이는 레이더 교란 시간표를 분석했죠. 새벽 4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정확히 15분 동안 레이더 교체 시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허술해요. 탈출 날짜는 4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날 밤이에요. 경축 준비로 다들 정신이 없을 때라 경계가 느슨해질 거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초 저는 휴가를 내서 고향 봉화마을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감자떡을 구워주셨습니다. 명호야,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묘 앞에 섰어요. 6.25대 전사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묘가 있었죠.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멀리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자는 이 나라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묘 앞에 절을 올리고 내려왔어요. 동생 명철이가 형님,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금방 올게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주머니에는 동생에게 남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철아, 형은 멀리 간다. 부모님 잘 모셔라. 형이 못다한 효도를 내가 대신해다오. 수진이도 청진 부모님께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울었어요. 명호, 동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죠? 잘하는 거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맞소. 4월 14일 밤, 우리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4년을 살았던 신혼집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싸주신 명태조림 레시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해요. 언젠가 다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주신 훈장 사진을 하나 챙겼어요. 아버지, 아들이 불효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고 싶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호, 동무, 무서워요. 나도 무섭소.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할 수 있소. 부대로 향하는 길, 평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내일 태양절 준비로 모두들 일찍 잠든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죠. 수진이, 저 별들 보이요? 네, 보여요. 내일 이맘때면 우리는 저 별보다 높은 곳을 날고 있을 거요. 자유를 향해서 새벽 4시까지 이제 5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5시간이 시작됐어요. 2023년 4월 15일 새벽 4시, 미림 비행장은 고요했습니다. 경비병들도 태양절 준비로 피곤했는지 졸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정비복을 입고 비행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관제실 야간 근무로 이미 들어가 있었죠. 붉은 번개 후 정비 점검 시작한다. 저는 무전으로 짧게 보고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한 조종사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납고로 들어갔습니다. 제 전투기 미그-29가 거기 있었어요. 지난 14년간 함께한 동반자였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우리 함께 자유의 하늘로 가자. 저는 조종석을 쓰다듬었습니다. 4시 20분, 수진이가 몰래 경납고로 들어왔어요. 검은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명호, 동무. 수진이, 마지막으로 묻겠소. 정말 가겠소?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소. 안 돌아가요. 우리 함께 가요. 수진이를 개조한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몸을 완전히 웅크려야 했어요. 숨쉬기 힘들겠소.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기도하겠소. 우리를 지켜달라고. 4시 28분, 저는 조종석에 올랐어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4시 30분 정각, 수진이가 무전으로 속삭였습니다. 명호, 동무. 지금이에요. 레이더 교체 시작됐어요. 정확히 15분 있어요. 알았소. 간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경비병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동무. 무슨 훈련이오? 긴급 지시 받았소. 새벽 점검 비행이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이 붙잡고 있어요. 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포효하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속 200, 300, 400.
그리고 기술을 들었습니다. 4시 35분. 우리는 하늘로 떠올랐어요. 평양 불빛이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14년 동안 지켰던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하늘을 등지고 가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고도를 빠르게 높였어요. 1000m, 2000m, 3000m.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수진이, 괜찮소?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뒤에서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시 39분.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 번개. 지금 뭐 하는 거요? 즉시 귀환하시오. 관제탑이 눈치챈 거죠. 15분이 다 지나기도 전에요. 동무. 지금 명령 위반이오. 즉각 돌아오지 않으면 격추할 것이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4시 42분. 레이더 경보가 울렸어요.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꼭 붙잡고 있어요. 저는 급선회를 했어요. 중력에 온몸이 눌렸습니다. 수진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미사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번째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가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급강하였습니다. 고도가 확 떨어졌죠. 미사일이 위로 지나갔어요. 명호 동무. 숨이. 조금만 더 버텨요. 저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군사분계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연료 게이지를 봤어요.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이에요. 4시 51분. 우리는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하늘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이번엔 한국 공군 전투기가 양옆으로 붙었어요. 미확인 기체, 즉시 인천공항으로 향하시오. 우리가 유도하겠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우리말이지만 억양이 달랐죠. 감사합니다. 연료가 거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유도하겠습니다. 침착하십시오. 한국 조종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목소리처럼요. 연료 게이지가 0.5%를 가리켰어요. 엔진이 헛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우리 거의 다 왔소. 명호 동무. 저,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앞에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술을 낮췄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비상착륙 준비.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료 게이지는 이제 0.2%였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왼쪽 엔진이 먼저 꺼졌어요. 전투기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000m, 500m, 300m. 인천공항 관제사가 침착하게 유도했습니다. 고도 낮추세요. 속도 줄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수진이가 저를 처음 유도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들리오? 우리 곧 내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희미한 신음만 들렸어요. 산소가 부족했던 거죠. 개조한 뒷좌석엔 제대로 된 산소 공급 장치가 없었으니까요. 버텨요. 수진이, 조금만 더. 저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추락해서 죽는 겁니다. 200m, 100m. 활주로가 코앞이에요. 오른쪽 엔진마저 헛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저는 전투기에게 애원했어요.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내려왔죠. 마지막 기술을 조정했어요. 활주로와 정렬시켰습니다. 14년 비행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오전 5시 17분,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역추진을 최대로 걸었죠. 전투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500m, 400m.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00m, 200m. 점점 느려졌어요. 100m, 50m.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손이 조종관에서 떨어졌습니다. 헬멧 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수진이, 우리, 살았소.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이, 조종석을 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 저는 비행복을 벗으며 소리쳤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들이 전투기를 둘러쌌어요. 한국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손 들고 나오십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조종석에서 나왔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먼저 구해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저도 의식을 잃었어요. 활주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착륙한 지 정확히 5초 만이었어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저를 들것에 옮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 2명, 탈진 상태, 빨리.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여자 환자 산소 부족, 호흡 곤란.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 손이 느껴졌어요. 수진이, 명호 동무. 수진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살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이게 자유의 빛인가요? 구급대원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민족이구나. 우리를 적이 아니라 동포로 대해주는구나. 수진이, 보여요? 옆 들것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수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북한 하늘 3,000km를, 미사일 2발을, 연료 바닥을 모두 이겨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는 첫 해돋이였죠. 명호 동무, 수진이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어요. 우리, 정말 왔어요. 그렇소, 수진이. 우리, 이제 자유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들고 온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옆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는 서울대병원이에요. 이틀 동안 계속 주무셨어요. 이틀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쑤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수진이는 어디 있소? 부인분도 옆 병실에 계세요. 걱정 마세요. 안정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무사하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리명호 씨, 저희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가정보원이라. 북한에선 국가보위성이라고 불렀던 그런 곳이죠. 예, 괜찮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한 분이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탈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최근 북한 공군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폭 임무를 받았습니다. 남조선 공항을 목표로. 2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제요? 4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새로운 미사일 준비 상황, 숙청된 장교들 명단, 군부 내 권력 투쟁. 제가 14년간 보고 들은 모든 것을요. 한 분은 계속 노트에 적었고 다른 분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4월 말쯤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훈련을 빙자한 무력 시위라고 들었어요. 2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부대 배치, 무기 종류, 예상 시나리오까지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옆 병실에서 수진이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레이더 관제사였으니 북한 방공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두 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말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뭔가 뭉클했어요. 북한에선 인민을 위해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여기서 듣는 이 말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모셔다 드릴게요. 잠시 후 휠체어에 앉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호 동무, 수진이,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함께요. 명호 동무, 제가 국정원 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레이더 교체 시간, 방공망 허점, 감시 체계까지. 잘했소. 우리가 겪은 그 지옥을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소. 창밖을 봤어요.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다니는 자동차들, 평화로운 거리.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수진이, 우리 정말 여기 왔소. 네, 믿기지 않아요. 꿈만 같아요. 그날 저녁 TV 뉴스를 봤어요. 북한 전투기가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화면에는 저희 전투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탈북한 조종사 부부가 북한의 도발 계획 정보를 제공해 정부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을 지키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었죠.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호 동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오. 북에 계신 부모님, 동생들, 정말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날 밤 창밖 서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어요. 고향, 가족, 추억.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았으니까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서 3달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놀란 게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리명호 씨, 박수진 씨, 환영합니다. 편히 지내세요. 북한에선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기선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원에서 국정원 분들과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됐어요. 저는 북한 공군의 세부 정보를, 수진이는 레이더 방공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리명호 씨, 북한 공군 기지 배치도를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미림 비행장, 선덕 비행장, 의주 비행장 등의 위치를 자세히 그렸어요. 전투기 경납고 위치, 지휘소 위치, 연료 저장고까지 모두요. 수진이도 정말 대단했어요. 평양 지역 레이더는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구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그린 도면을 보고 국정원 분들이 감탄했죠. 이런 정보는 처음입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특히 제가 받았던 자폭 임무에 대한 정보는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북한이 조종사들에게 자폭 명령을 내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다니. 담당자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4월 말 서해 도발 계획도 확인됐습니다. 리명호 씨 정보 덕분에 우리 군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면담이 끝나고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놀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이 그냥 나와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배급표 없이는 쌀 한 톨도 못 얻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수진이와 함께 편의점에 갔어요. 스문의 시간 연다고 하더라고요. 명호 씨, 여기 밤 12시에도 물건을 살 수 있대요. 수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컵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온갖 음식이 즐비했죠. 수진 씨, 이거 봐요. 바나나 우유래요. 북한에선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저는 하나 사서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컴퓨터도 처음 배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서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네, 뭐든 검색할 수 있어요. 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검색했어요. 평양, 미림 비행장, 북한 조종사.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정보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수진 씨, 여기선 김정은 욕해도 안 잡혀가요? 네, 표현의 자유가 있대요. 마트에도 갔습니다. 하나원 직원분이 데려가 주셨어요. 마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건들이 끝없이 쌓여 있었어요. 쌀, 고기, 과일, 채소. 북한 장마당 100개를 합쳐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진짜예요? 네, 다 살 수 있어요. 수진이가 카트를 밀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북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감자떡, 아버지의 훈장, 동생 명철이, 수진이 언니. 모두가 그리웠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두만강을 건너오셨고, 어떤 분은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지내다 오셨더라고요. 형님, 전투기 타고 오셨다며요?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셨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하나원 운동장을 걸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봉화마을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 씨, 저 별들도 자유로워 보이네요. 그러게요. 여기선 모든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석 달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게 될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자유인이었죠. 2023년 7월, 저희 부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식 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북한 신혼집보다 조금 컸죠.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명호 씨,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도 주셨어요. 그 돈으로 냉장고, 세탁기, TV를 샀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 갔을 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줘요. 이 세탁기는 자동으로 빨래를 해줍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저는 항공정비 분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14년간 전투기를 다룬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재교육을 받았어요. 리명호 씨, 전투기 정비 경험이 있으시면 민간 항공기 정비도 금방 배우실 겁니다. 교수님이 격려해 주셨죠. 수진이는 항공관제 쪽으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게 있으니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인턴십 기회도 받았어요. 명호 씨, 제가 인천공항에서 일하게 됐어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착륙했던 그곳 아니요? 맞아요. 운명인가 봐요. 드론 조종 자격증도 땄습니다. 요즘은 드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투기보다는 작지만 이것도 하늘을 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드론을 날리며 웃었어요. 어느 날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한국군이 북한 도발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한 일이 도움이 됐네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특히 더 그랬죠. 추석날, 저희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랑 함께 빚던 때가 생각나요.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도 그렇소. 고향 봉화마을 뒷산에 올라 성묘하던 때가 떠올라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명철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명우 씨,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 세대가 통일을 못 보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꼭 보게 될 거요. 2024년 봄, 저는 정식으로 항공정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회사였어요. 첫 출근 날, 회사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리명우 씨,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진이도 인천공항 관제실에서 정식 직원이 됐어요. 명우 씨, 합격했어요. 전화로 기쁜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쉬는 가족들, 자유롭게 웃는 아이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게 평화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명우 씨, 우리도 언젠가 아이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자라겠죠. 어느 날 기자분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탈북 조종사 부부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야죠.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님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북한에서 저는 명령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누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늘이었죠. 심지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하늘을 납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제가 원하는 높이로 오르는 하늘이죠. 이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 동생,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만납시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진 씨, 저 하늘 봐요. 정말 예쁘네요. 북한에서도 저런 노을을 봤소.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오. 왜요? 그땐 감옥 안에서 본 하늘이었고, 지금은 자유 속에서 보는 하늘이니까요. 2024년 가을,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결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019년 북한에서 결혼할 때는 제대로 된 사진도 못 찍었거든요. 사진사님이 말했어요. 자, 웃어보세요. 우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하늘을 다시 나는 것. 북한에서 저는 붉은 번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리명호예요. 자유인 리명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